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제시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규칙 딱 3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 3가지 규칙만 익히시면은 데드리프트의 자세 90% 이상이 완성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증으로 제가 모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서 저한테 수술을 안 받으면 병신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현재 저는 데드리프트를 포플레이트를 뽑을 수 있는 상태고요. 몸에도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통증을 느끼신다면 데드리프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세 그리고 무게 설정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완성차 회사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 조건으로 데드리프트의 시작과 끝까지 척추는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척추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냐면, 정확히 중립 상태는 아니고요. 가슴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가장 최적화된 자세인데, 이 느낌이 어떤 식이냐면, 의자나 바닥에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팔을 자기 무릎에 대고요. 뒤쪽으로 노를 젓듯이 강하게 힘을 이렇게 한번 줘보십시오. 이 자세에서 이쪽 광배근 부분이 타이트함이 느껴지실 건데, 이 느낌 그대로 데드리프트의 시작과 끝까지 척추의 모양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큐입니다. 데드리프트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바는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다리에 바가 닿아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큐입니다. 데드리프트의 시작전부터 마지막 락아웃 순간까지 바가 움직이는 궤적은 직선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옆에서 봤을 때 바의 궤적이 직선을 이루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 직선 위치는 대략 미드풋 상상이 될 건데요. 이 미드풋은 예전에 제가 스쿼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드리프트가 끝나는 락아웃 자세에서 바를 직선으로 내렸을 때 위치를 미드풋과 거의 유사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클린 데드리프트나 스네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 궤적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클린과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스트렝스에 벨로시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클린과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폭발 구간, 이 부분을 보통 폭발 구간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폭발 구간에 올 때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바가 이동을 해야 돼요. 약간 다릅니다, 큐가. 두 번째 큐, 데드리프트 시에 바는 직선상의 궤적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 큐를 가지고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틀리기 쉬운 자세를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헬스장에서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작점에서 올라오면서 바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앞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무릎에 걸리기 때문이죠. 이 자세를 고치려면 힙힌지가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골반이 뒤쪽으로 충분히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큐.
데드리프트 출발 지점에서 여러분의 어깨,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그리고 여러분의 엉덩이, 이게 여러분의 어깨, 이게 여러분의 엉덩이. 어깨와 엉덩이는 미드풋 선상을 향해서 모여야 하고요.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깨, 엉덩이. 아니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틀리기 쉬운 두 가지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제가 보고 있는 시선 방향을 앞쪽이라고 표현했을 때, 방금 규칙대로라면 어깨는 끊임없이 뒤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어깨가 뒤로 안 가고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힙인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무릎 앞쪽으로 바가 움직이면서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데, 뒤로 가야 될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데, 이러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자세가 나옵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자세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척추가 더 구부러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세도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틀리기 쉬운 자세, 엉덩이가 끊임없이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고중량을 하다가,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하시다가 엉덩이가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걸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체는 서는데 엉덩이는 안 올라와요. 상체는 서는데 엉덩이는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치팅 비슷한 건데, 이런 데드리프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트롱맨 대회에서 실제 대회 중에도 이거를 스킬 비슷하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무시무시한 곰 같은 분들이고요. 저희는 그 자세를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들 스윙스 데드리프트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끼는 거. 요 데드리프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가 바로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야 되거나 멈춰있는 상태, 엉덩이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서게 되면 이거는 실패라고 보시고요. 바로 드랍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쳐요. 자, 여기까지 대전제 조건 척추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앞에 말씀드린 큐 3가지를 지키시면 데드리프트 자세 90% 이상 완성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팔 넓이랑 다리 넓이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팔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지면과 90도 각도를 이루는, 팔이 지면과 90도 각도를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팔이 가장 밑으로 내려간 상태죠. 고급자 기술로 어깨를 앞으로 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따라 하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2배 이상 데드리프트를 하면서까지 한 번도 그런 기술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석적인 자세를 먼저 몸에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는 발 넓이. 발 넓이 같은 경우엔 제자리 이렇게 서셔가지고 제자리 점프를 이렇게 하시는데 위로 점프를 하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서는 자기 다리 넓이 있죠. 이거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발 넓이 아웃라인으로 처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발 넓이가 넓지 않을 거예요. 이게 땅으로 힘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발 넓이고요. 골반에서 아마 거의 직선으로 내려가는, 골반부터 발까지 힘을 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발 넓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스쿼트도 이 발 넓이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넓이로는 수평 이하, 패러럴 이하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패러럴 이하로, 수평 이하로
힙이 내려가게 되면 척추가 조금 휘어집니다.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서 어깨 사이의 발걸이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됐건 클린 데드리프트가 됐건 스네치 데드리프트가 됐건 힙이 무릎 이하로 내려가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네치 데드리프트가 가장 엉덩이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스네치 데드리프트도 힙이 무릎보다 살짝 위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보다 조금 좁은 보폭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전달하기 더 좋으니까. 힘을 전달하기가 더 쉽니까. 자, 이렇게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